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의 조국에 대한 사과 그리고 사시 부활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명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이 검찰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시가 일부 부활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이건 싸워야 될 영역 아니냐?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을 폐지한 거 아니냐? 이재명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인지 아니면 수박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공격과 섭섭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시사건건 영상 댓글에서도 조국에 대한 사과 이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은 왜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까? 이재명도 수박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은 조국 전 장관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조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것이다. 이건 지금의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의 사상검증 비슷한 겁니다. 천안함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종북 좌파가 돼버리죠. 희한한 마법의 단어 천안함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적폐 세력들은 조국을 그렇게 활용을 해요. 사상 검증처럼 활용을 합니다. 조국에 대해서 사과하면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고 사과 안 하면 그 나름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적폐들에게 조국은 꽃놀이패예요. 이렇게 대답한들 저렇게 대답한들 이득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죠.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이 살짝 다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저쪽 진영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덧붙이죠.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점이 생긴다. 나도 조국 전 장관처럼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당해보았다.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를 합니다. 적폐 세력들에게 조국이라는 키워드는 천안함과 똑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스냐 노냐 둘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문. 이게 저들에게는 조국이에요. 이재명은 조국을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이재명도 조국도 말도 안 되는 수사와 압박과 탄압을 당했습니다. 이재명은 그걸 뚫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사람이죠. 조국 전 장관은 본인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가 가짜다. 이런 걸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해외 토픽감이지만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게 마치 어마어마한 잘못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죠.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건 대수롭지 않게 보내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수백억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는데도 구형을 1년형밖에 때리지 않고 언론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저 시골에 있는 동양대학교 표창장은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보도를 하고 고등학생 체험활동 확인서를 마치 대단한 위력을 가진 서류인 양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언론이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이걸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이슈가 조국으로 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놓고자 하는 정책들, 비전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조국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언론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실을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이 얘기가 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을 없앴는데 이걸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군대처럼 굳어있는 기수 문화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수 문화가 사법체계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다. 이걸 노무현 대통령은 몸으로 직접 느끼신 겁니다. 사법연수원 몇 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 이런 카르텔들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이 기수대로 상명하복 문화가 군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법부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사법시험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취지는 동감이 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로스쿨 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었던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걸 들여다봐야죠.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시험만이 가지고 있는 폐단, 이걸 없애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로스쿨 제도가 과연 그 당시의 생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흑수저부터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사법고시를 통해서 신분 상승에 성공한 사람이죠. 본인이 그렇다 보니 이 로스쿨 제도만 바라보고 있을 때 뭔가 답답함을 느끼신 겁니다. 로스쿨, 돈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법 카르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가진 자들이 매우 유리해져 버린 제도, 그렇게 점점 공고화되고 있는 제도, 이게 로스쿨 제도라는 겁니다. 시행한 지 시간이 꽤 지났죠. 로스쿨 제도의 폐단도 들여다보면서 보완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재명은 이념지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정치의 주류로 나서게 된 것, 이건 대한민국 정치의 대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과 이념을 중심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랐던 예전 정치의 종말을 고하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 이런 대의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싸움부터 출발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재명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챙겨줘야 될 동지가 없다는 것. 이재명의 내각은 전문가들로 꽉꽉 들어찰 것입니다. 운동권 정치인과 이재명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전면으로 나온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조국에 대해서 사과했다, 노무현이 폐지한 사시부활을 얘기했다, 이런 걸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지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야합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 바꾸기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게 이재명이에요.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